안녕하세요.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히노키 라켓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노키 라켓은요, 크게 통판과 그리고 합판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히노키 합판류 종류별로 좀 들고 왔고요. 우선 티바사의 H39이라는 히노키 3겹으로 되어 있는 라켓입니다. 올 히노키 이제 합판이고요. 이것도 올 히노키로 되어 있는 타마르라는 넥시의 이거는 7겹 라켓입니다. 이거는 프리모라스 카본이라고 하는 이 표면만 히노키인 라켓이고요. 요거는 유동균 라켓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넥시의 에이스 라켓입니다. 프리모라스랑 비슷한 특수 소재가 들어갔는데 ALC 카본이 들어간 라켓이고요. 이 라켓은 굉장히 오래된 라켓이에요. 단종되었고 TSB에서 나온 하이스피드 야마토라는 라켓입니다. 이 히노키 목재는 사실 탁구 라켓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한 유리한 목재입니다. 이 이유는 이 히노키 목재는 기본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고 특별히 공을 잡아주는 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통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 9mm 이상 되어야 이 라켓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파워를 낼 수 있다라는 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설들이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파워를 중요시하는 그 펜홀더 스타일이 이전에 유행을 하였었기 때문에 10mm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하였던 펜홀더 두께였고, 그에 반해 일본은 9mm 컨트롤 위주의 그런 탁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9mm 두께의 그런 라켓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1펜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결이겠죠. 이 비주얼적인 부분, 양쪽에 또 나이테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재단 상태입니다. 이제 마감이겠죠. 헤드적인 모양적인 부분이나 사이즈적인 부분, 그리고 뭐 그립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조입니다. 건조는 자연 건조가 있고 약품 처리 건조가 있고 또 강제적으로 열풍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라켓이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구 자체가 확실히 먹먹하고 공 자체도 잘 나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 결도 중요하고 또 뭐 브랜드나 어떤 마감도 중요하지만 건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시고요. 합판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히노키 목재로 되어 있는 3겹 합판입니다. 보통 결이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제 나무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수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칠 때 이렇게 휘청휘청 회초리처럼 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공 자체도 잘 나가지를 않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교차 구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라켓을 만들면 그래도 이제 좀 쓸만한 라켓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 합판을 만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통판의 히노키 중에 질 좋은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기력을 위해서 라켓의 두께를 줄여야 하는데 통판으로는 7mm의 이제 목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너무 휘청이고 실제 이제 경기했을 때 경기력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두꺼운 것을 썼을 땐 포백 전환이 사실상 또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켓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합판을 사용을 했고요. 보통 겹수가 높다고 꼭 이제 반발력이 잘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H39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컨트롤 위주의 이제 플레이에 좋고요. 그리고 타마르 이 7겹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타마르의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합판적인 느낌과 그리고 반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습니다. 합판류로도 히노키를 쓰는 이유는요, 히노키 자체의 그 특유의 눌러붙는, 그러니까 공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목재들의 경우는 공을 탁 맞았을 때 공이 이렇게 받쳐진 느낌이거나 나무에 닿는 느낌이라면 히노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잡아줬다가 던져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늘러붙는다라는 표현을 갖다 씁니다. 공이 좀 딸려 들어온다. 이렇게 공이 잘 잡히기 때문에 파워적인 부분이나 컨트롤적인 부분, 그리고 루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목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형 프리모라치 카본인데요.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이제 늘러붙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중간에는 하드 카본을 넣어서 굉장히 강한 반발력을 주었고, 그리고 이 반발력을 또한 억제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좀 부드러운 목재를 사용을 해서 공이 좀 안기고 컨트롤 하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프리모라치 카본 굉장히 명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또 에이스 라켓은 프리모라치 카본하고 겉으로는 좀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도 뭐 크게 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넥시는 히노키 두께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합판적인 그런 감각을 조금 더 올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히노키 두께를 낮추게 되면 늘러붙는 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 구조적인 부분의 특성치가 좀 더 올라오게 돼요. 특별히 그런 특성치가 올라오면서 히노키 목재를 사용을 하였지만 히노키의 특성을 최대한 낮추고 라켓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추어서 히노키를 사용한, 그러니까 히노키 특징이 1순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1순위가 되고 그 밑에 히노키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라켓이 에이스 라켓입니다. 넥시를 칭찬하는 이유는 넥시 라켓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공식과 전혀 다른 공식을 넥시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탁구가 ABS로 바뀌면서 공을 잡아서 강하게 뿌리는 스타일보다는 전진해서 빠르게 숏하거나 혹은 빠른 드라이브를 갖다 하는 게 유행이 되었는데, 히노키 카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플레이에 용이하고 도리어 그런 플레이에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넥시가 생각하고 있는 히노키 카본은 기존 전통적인 히노키 카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감각적으로 히노키 카본은 대부분 하드 카본에 이제 전체적으로 히노키 두께가 좀 두껍고 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딱딱하고 이 느낌 자체가 필링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넥시의 대부분의 이제 라켓들은 이 필링 자체가 합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좀 살아있는 그런 라켓이라는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